안녕하십니까. 지금 대선 전국에서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꼽으라면 윤석열과 최재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많은 국민들의 기대도 모여있고 또 지지율도 전체 여야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최재형은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 문재인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상징성 면에서 또 최재형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가능성 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들이 윤석열과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입당 언제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거리인데,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저녁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난 데 이어서 지금 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하태경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국민의힘 쪽과 접촉을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는, 잠시 뒤에는 권영세 의원을 만납니다. 권영세 의원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권영세 의원에게 당 밖에 있는 대선 후보들을 영입하는 문제를, 전권을 위임한 사람이 권영세 의원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이 당 밖에 있는 대선 후보들과 언제 만날 것이냐라는 물음에 권영세 의원이 먼저 만나고 난 뒤에 순서적으로 내가 만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권영세 의원은 지금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등과 지금 만나는 약속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쯤에 아마 윤석열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최재형, 안철수 이렇게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빨리 오늘 저녁에 권영세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만납니다. 저녁 식사 자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부분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세 의원과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이런 순서가 될 걸로 보이고, 최재형 원장도 지금 혼자서 깊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도 빠르면 다음 주 권영세 의원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순서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총장 캠프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은 해야 하지만 좀 시기적으로는 좀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최재형 모두 국민의힘과 연대한다, 입당한다, 이런 부분은 이미 정해놓은 상태고, 이제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빨라진 것이 윤석열, 최재형을 위해서나 야권 전체를 위해서나 국민의힘 위해서나 모두에게 지금 좋다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먼저 윤석열 경우에, 윤석열이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난 지금 가장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율이 이재명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여기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앞으로 지지율이 더 앞으로 상승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대세론을 형성해 갈 수 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는 지금 많은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소위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그 괴소문, 그 네거티브 공세, 그 다음 장모의 재판,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윤석열 처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중인 사건이 6건이 넘습니다. 윤석열 개인에게 지금 고발된 건도 1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여권이 아마 소나기를 쏟아붓듯이 윤석열 죽이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건 좀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게 괴소문이고 X파일이 전혀 믿을 것도 없고 괴소문 수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10여일 동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보여준 이 대응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실도 윤석열 총장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그 다음 대선 출마 선언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 김건희 씨를 둘러싼 그 괴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다음 장모의 구속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이미 인터뷰를 해서 자신을 둘러싼 괴 소문을 부인을 한 마당에,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이 같은 네거티브에 대해서 정확한 명료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걸 어떻게 밝힐 것이냐. 그 다음 지금 윤석열에게 남아있는 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대선 출마 선언에서는 주로 문재인 정권을 왜 교체해야 하느냐였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비전 제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비전 제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이게 해결책이다. 그동안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국민들의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관심을 끌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그대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독 한번 찾아본다면 이제 대깨문들이 어떻게 이재명을 반대하고 반발할 것인가, 친문 후보들끼리의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약간의 관심거리긴 한데 큰 관심 사항이 없습니다. 관심 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죽이기에 더 나서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죽이기에 더 올인을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모두 예견을 윤석열 자신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도 만나고 하태경도 통화를 하고 국민의힘에 자신의 그 대선 출마 선언에 와주었던 국민의힘의 그 24명의 의원들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의원들과도 통화를 하고 또 식사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들 상당히 다수는 윤석열 자신을 위해서나 국민의힘을 위해서나 입당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걱정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 이준석 대표를 정말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느냐. 그 다음 홍준표 의원 같이 자신에 대해서 총질을 하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걱정들인데 이걸 역으로 국민의힘에 오히려 들어와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이준석을 공정하게 하고 오히려 더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해결책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거티브에도 대응을 하고 또 남아있는 이제 정책 발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변수 하나가 최재형 전 원장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그 개헌 문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개헌론에 대해서는 자기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자기는 현재 없다. 그 다음 대선 출마를 결정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주변 또 국민의힘 접촉한 의원들 사이에서 명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입당을 하고 난 뒤에 윤석열 총장은 다음 달까지 계속 미뤄진다면 굉장히 윤석열 총장은 더 힘든 경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걱정하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 낮아지는 부분과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얻게 될 부분, 이익이 될 부분, 지지율 오히려 더 높아질 부분을 서로 상쇄해서 이 계산을 좀 빨리 끝내서 자신의 입장,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정치가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최재형 원장은 좀 그렇게 급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지금쯤이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영세 위원장과 저녁에 광화문 한 식당에서 만나서 아마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권영세 위원장과 만나고 난 뒤에 다음 주에 빠르면 이제 이준석 대표와 만나는 수순이 될 텐데 윤석열 총장이 이 타이밍, 다음 주까지 이 타이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몰아닥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이제 윤석열 대세론으로 가져가는 이런 절호의 찬스,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도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마 그의 스타일상 결단을 내리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